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어쨌든 어제 저녁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보시는 것처럼 이거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가 됐기 때문에 요것도 제가 요것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재밌는 소식이 나왔는데 재밌는 정보입니다. 그거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I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각도로 간단하게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뭐 여기저기에서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CPI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은 3.7%. 요거 지금 워낙 2015년부터 제가 요걸 보여드리는 거라서 여기 조금 안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지난달 이게 9월달 자료인데 8월달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나오고 예상은 3.6이었어요. 그래서 3.7. 요 정도면 저는 뭐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왜 시장 예상은 3.6이었는데 이번에 3.7이 나왔는데 나쁘지 않다. 그거 이렇게 장기 추세선을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어떤 큰 그림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CPI가 하락하고 있다. 파란색은 근원 CPI입니다. 그래서 추세를 봐야 됩니다. 추세를. 뭐 예상보다 조금 올랐고 뭐 어쩌고 다 필요 없고 지금 추세가 물가가 지금 물가 지수가 내려오고 있구나. 일시적으로 올랐다 내려왔다 하면서 기본적으로 내리겠구나. 이걸 여러분들께서 요걸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에너지 가격이 조금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지금 분위기가 좀 그런데 최근에 좀 또 내렸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 변동성이 높은 식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요건 그래서 이게 전년비 4.1%를 기록을 해서 전월이 4.3이었거든요. 이렇게 또 내려왔다. 그래서 2021년 9월 이후에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 CPI는 계속 하향하고 있다. 빨간색의 CPI 같은 경우에는 뭐 유가라든지 이런 것 따라서 올라갔다 내렸다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 파란색 근원 CPI는 계속 흔들림 없이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래서 지금 미국 금융시장에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고 있다. 자, 금리 인상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금리가 낮게 되면 이자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자 비용 줄어드는 만큼 소비를 하겠죠. 폰도 바꾸고 자동차도 자동차 금리가 높았는데 자동차 금리가 내려가면 자동차도 사고 그럼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반도체든 이미지 센서든 그런 게 팔리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요건 추세적으로 어떻게 된다? 하락하고 있다라고 여러분께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금 다음 FOMC가 10월 31일이죠. 그 다음에 11월 1일. 그래서 마지막 CPI입니다. 이번 10월달, 11월달에 그 FOMC 마지막 CPI인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자,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근원 CPI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9월 FOMC 후에 향후 통화 정책을 새로 하겠다 해서 9월 CPI 요거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요 데이터는 선방했다. 요거 깔끔하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정리를 하고 가고요. 자, 요 소식인데 요게 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자,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소식인데 무서워서 주식 못해. 자, 이제 주식 나 안 할래. 이제 주식 안 할래. 발 빼는 개미들. 자, 예탁금이 사흘간 5조 원이 줄었어요. 딱 보시면 하루 이틀 사흘 만에 예탁금이 팡팡팡팡 줄었다. 지금은 이것보다 더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5조 원 밑으로까지 내려온 것 같은데 계속 고객 예탁금이 줄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때 이 예탁금이 상당히 중요해요. 개인들 심리에. 주가가 막 날아갈 때 예탁금이 사상 최고고 막 이때가 지나고 보면 고점일 때가 많았고 주식 예탁금에 발 뺀다는 것은 겁나서 주식에서 이제 도망간다는 거거든요. 자, 요때가 지나고 보면 바닥이었을 확률이 높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러분 보시면 10월 6일 날
10월 6일 날 같은 경우에 예탁금이 47조 4,500억 요때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쭉 떨어졌는데, 자, 삼성전자 주가 바닥이 물론 여기서 또 완전히 바닥이다, 더 안 내려갈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바닥일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실적이 돌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삼성전자 주가 바닥이 10월 6일 날 나왔어요, 여러분. 이때 66,000원 나왔는데 증시 예탁금이 이때 막 하루에 거의 막 3조씩 빠져나가요.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팔고 도망가는 상황이다. 주가 바닥은 증시 예탁금의 바닥이 다가올 때 주가 바닥도 같이 왔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뭐 환율이라든지 뭐 금리라든지 채권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요 증시 예탁금도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하락세, 저는 2차 전지 이야기를 저는 가능한 안 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내 이야기만 하면 되지 남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거 투자하고 나만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풀지, 남을 깎아내리고 그거는 저는 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하락세, 그 다음에 미국의 고금리, 그 다음에 해외 분쟁, 이런 여러 가지 악재가 터지면서 지금 동학개미들이 증시를 이탈을 하는 거죠. 참,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런 악재가 전쟁까지 막 이렇게 갑자기 확 터질 때 주가는 바닥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그럴 때일 때 주가가 바닥에 나와요. 글로벌 경기 악화 속에 시장을 그래도 떠받쳐 왔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제 개인들의 입김이 컸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타격이 상당히 큽니다. 최근에 상반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았는데 결국에는 터진 거죠. 그래서 지금 6일 기준으로 47조 4,500억 원으로 급감을 했고요. 이게 최근 한 사흘간 5조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급격하게 줄어든 거죠.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제가 봤을 때 바닥을 찍었다. 왜? 개인 투자자들이 와장창창 도망가는 상황에서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고요. 요 때는 이제 요것도 컸어요. 지금 한글날 연휴 기간에 이스라엘하고 이 팔레스타인 전쟁까지 발발을 하면서 이런 게 터지면 투매가 나오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발을 빼고 투매가 나오면 그 악성 투매를 받아내고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보통 주식시장이 돌려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요건이 마지막 투매를 던지고 시장이 이제 돌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66,000원 요 부분이 저는 지나고 보면 물론 제 말이 틀릴 수는 있겠지만 지나고 보면 요때가 바닥이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 예탁금은 4일날 52조, 5일날 5조, 5일날 50조 이렇게 쭉 가고, 그 다음에 6일날 47조 원으로 급격히 줄었는데, 지금도 개인 투자자들이 팔자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에서 5일부터 지금 며칠 안 되는 사이에 거의 7천억 정도 팔았어요. 개인 투자자들만 이렇게 팔았고, 코스피 시장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4,300억 원어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팔다가도 삼성전자는 또 사요. 삼성전자는 밀리면 사고 오르면 좀 팔긴 하는데 그나마 다른 데서 팔고 있는데 삼성은 좀 유일하게 그나마 사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9월까지, 올 들어 9월까지 코스피에서 한 2조 3,600억, 그 상반기는 삼성전자 계속 팔았죠. 근데 최근에 조금 이제 들락날락 하면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종목별로 보면 매도가 가장 많은 게 에코프로, 그 다음에 금양, 그 다음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퓨처엠, 좀 2차 전지를 좀 많이 팔았다. 그리고 순매수는 삼성전자 대신에 삼성전자 순매수액이 3,800억, 3,820억 정도
SK 이노베이션도 좀 샀고요. 좀 대형주로 갈아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증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